네,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회 예결특위 법사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공방 역시 치열했습니다. 어제 이진수 법무차관이 나왔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와서 각각 입장을 밝혀서 다 보도가 됐는데 어제 두 분 발언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이 사건이 도대체 커질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커져야 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얘기도 그렇고 차관 얘기도 그렇고 제가 아는 그 두 분들의 성품으로도 그렇고 어떤 수사 주의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그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고 그 의견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 이견이 있으면 듣지 않으면 될 일을 가지고 그것을 충실하게 또 의견을 따랐다가 뒤늦게 사표 파동을 내고 또 반발을 일으키고 또 무책임하게 사직을 하고 이렇게 이르는 그 상황들을 보면 검찰의 어떤 그 내공이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나 할 정도로 또 한 번 놀라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여전히 외압이라는 그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 뭐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그 얘기를 대검 차장에게 전화로 그 입장을 전달해 줬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반드시 항소를 제기할 사안이었으면 제기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작 수사의 문제도 드러났고 특히 무죄의 이유가 너무 명백합니다. 그 무죄 이유가 보면은 특경법 위반 부분은 액수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추상적인 이익 외에. 네네. 그리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경우에도 서판교 터널 그 개설한다는 것이 이미 관보에 다 보도가 되고 공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성남 시민에게 다 알려진 일이라 직무상 기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명백한 무죄 이유 이것을 반박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항소에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뒤늦게 법무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 행태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대행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로 대통령실이 이제 사의 수용 방침을 밝혔으니까요. 이 검찰의 움직임 반발이 잦아들 걸로 보십니까? 아마 뭐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 김호수 검찰총장 때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호수 검찰총장 때 기소한 부분인데 이것은 유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정치검사들이 나서서 2차 기소했던 부분 이게 이번에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정치적인 욕심만 가득 담겨 있던 사안이다 보니까 1심이 무죄를 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논리가 너무 타당하고 항소에도 무죄가 날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따라서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는 것도 그 불가피한 그런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더 주장을 하고 따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이 또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사주의권의 발동이 아니다. 의견의 제시니까 참고해서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말을 안 들었으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저런 얘기를 했었으면 이건 내부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그동안에 그 상부의 명령 지침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감기를 걸려오고 더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굴종해왔던 이런 관행이 있어서 이걸 쉽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장관이나 차관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의 주장을 할 명분이 없을 걸로 곧 거품이 꺼질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노대행이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퇴임식 때 뭐 입장을 내놓을 것 같다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설명인데 퇴근을 하고 집 앞에서 취재진하고 만나서 한 발언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진 않았다. 자, 이 보도에 따른 발언 내용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본인은 어떤 그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를 알고
이진수 차관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요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는 아닐 것 같고 다만 노대행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면 네. 정치권에서 여야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방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난번 그 국정감사 때 법무부에 아니 국회에 와가지고서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할 때 거기서 느꼈던 심적 부담을 토대로 본인이 그런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외의 압박 사유는 없었을 것이고 네, 아마 네. 느꼈다고 한다면 네. 스스로 그 어떤 그 과거 검찰이 정치 검찰이 저지른 그 어떤 그 사고 천원 이런 그 조작 기소에 대해서 수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이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서 검사징계법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거론됐고 지금 어느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이제 파면을 상정하고서 그런 말씀들을 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 징계법에 의하면 해임까지만 규정이 돼 있고 파면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해임은 변호사를 3년간 못하게 돼 있고 파면은 변호사를 5년간 못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징계법을 없애면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간 그 변호사 개입 불가능한 이제 파면이 가능하다 예, 이런 예. 취지의 주장이었을 겁니다. 네네.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를? 저는 뭐 이 사안에 대한 징계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한 징계부터 제도로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안에 그다음에 대해서는 제도로서도 말씀해 주시죠. 뭐 징계위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제가 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네. 이것은 국가의 기강을 해뜨리는 문제고 조직의 이기주의를 너무 심하게 드러냈던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제도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 국민들의 어떤 요구 같은 것들 또 잘못된 행태를 저지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응징을 생각하면 네. 파면 제도도 도입이 돼야 한다. 그래서 검사 징계법을 없애든 네네. 검사 징계법에 그 파면 조항을 신설을 하든 어떻게든 파면도 가능한 그런 제도는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럼 당내에서 좀 이 관련한 논의를 진행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이미 검사 징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군요. 예, 그 논의를 할 때 네. 파면 조항을 아마 삽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또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발은 있겠지만은 지금 그 반발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반발하는 검사 중에 만약에 윤석열 징계 소송 때 상고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윤석열 석방 결정 때 또 직시 항고를 안 하거나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조사를 했었을 때 이 세 사건이 있었을 때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을 제시한 검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줘야 맞는 것이고 존중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문제 항소 포기 그것도 뒤집힐 가능성이 실익이 전혀 없는 사건을 가지고서 반발하는 이런 모습은 네네. 저는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사 3건 중에 한 건이라도 반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법사위에서는 검찰 특활비 얘기도 거론이 되고 논의가 됐는데 지금 정부안보다 40억 원으로 넘게 삭감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삭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좀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안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비판이 있다 보니까 50억까지 낮추는 걸로 72억을 52억으로 낮추는 것까지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 예예. 또 그 전체 회의에 올라와서는 네. 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거부감이 더 크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30억 수준으로 그것을 낮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혹시 어제 보도를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지침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 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번에 노대행에게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 18명의 검사장들이 속한 검찰청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검사장들이 그 청에 남아 있는 한 그 청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
국민 뜻에 반하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질 않는다. 다만 그 구체적인 수사가 그 기관장의 입장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수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심사를 해서 용도를 특정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제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완전히 모두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남겨놓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 기관장의 손은 거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예, 예. 자, 지금 또 쟁점으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게 몰수 추징금이지 않습니까? 예, 여야 의원들이 이 몰수 추징금 관련해서 해석이 달라요. 어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여야 그 몰수 추징이 정부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제각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검찰이 추징을 통해서 그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성남시가 스스로 그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검찰에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네. 취지에서 추징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 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네네. 그 의견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유죄가 인정이 돼야 뭔가 추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애초에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 액수 특정이 어려워서 네네. 액수 특정이 어려워서 특정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네네. 그다음에 그 업무상 비밀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논리, 네. 1심의 논리를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무죄가 당연한 것이고 무죄이면은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문제는 사실 따질 가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제도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또 보도를 보면은 지금 장외투쟁 카드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론전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뭐 그런 주장이 선전선동이 잠시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항소하게 내버려 두고 앞으로도 그런 관행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잘 설명이 되고 예. 이 사안이 왜 무죄였고 뒤집힐 가능성이 없는 당연한 사안이었는지 네네. 왜 이걸 조작 기소라고 하는지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고 한다면 금방 오해가 풀릴 부분이다. 거품이 꺼질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얘기를 한 가지 꺼내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론조사 한 가지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8일부터 9일간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5.4%, 적절하다는 의견이 38.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 흐름은 일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저도 존중받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어떤 검찰과 국민의힘 그 주장 때문에 마치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권한 행사인 것처럼 비춰졌고 또 정성호 장관이 강압을 행사한 걸로 비춰졌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이익이 돌아가거나 또 항소하면은 뒤집힐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겠지만은 이건 애초에 무죄였다. 추징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었다. 또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알려지면은 아마 이제 금방 정상적인 여론이 나올 거라고 국민들의 오해가 풀릴 거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 논란, 항소 포기 관련한 논란이 길어지면 어느 쪽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어지면은 당연히 국힘 지금 현 정부를 상대로 공격할 것이 없다 보니까 김현지 비서관은 인기심 공격에 치중하다가 여기에 이제 열중하는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법무부 장관에게 네. 이것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 당연한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에도 실익이 없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좀 알려드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노력이 좀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정조사요.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전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사안이 도대체 왜 국정조사가 돼야 할 사안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론으로 정해진다고 한다면 네네. 뭐 저는 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네. 지금 저 기강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인사권을 발동하고 네. 징계권을 발동하고 네. 특히 조작 기소를 하는 바람에 너무도 명백한 무죄를 받았던 그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네.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아, 이 세 가지를 더 급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예. 가려내기 위한 그 태스크포스 관련한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TF 역할 필요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힘에서는 저게 내란몰이다, 뭐 사상 검증이다,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게 출범한 배경을 그 보면은 군인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에 동조를 하거나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 승진하는 그 사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 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뭔가 되짚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부처 공무원들 중에 그 혹시라도 그 내란에 가담을 했는데도 승진을 하거나 또는 그 주요 보직에 앉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서 그것이 그 의혹이 상당히 그 근거가 있으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뭔가 진상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징계든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이미 잘된 사람한테 무슨 정치보복할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거나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핸드폰 조사를 하거나 사상 검증을 하는 것처럼 그 주장하는 것은 뭐 왜곡이다. 진실의 왜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누구나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조사하는 중에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런 언급도 나왔어요. 물론 뭐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표현하는 반대하는 분들 쪽에서는 뭐 공포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란 가담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을 상대로요. 지금 그 일단은 모든 공무원들이 떤다고 그러시는데요. 내란에 동조하고 가담할 유치에 있는 사람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겁을 느낀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만 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 뭐 대검의 뭐 과수부 뭐 직원이라든가 군경이라든가 일반 공직자 중에 네네. 극히 일부가 거기에 가담했거나 동조를 했거나 한편이 됐거나 이런 행태를 보였을 텐데 그 극소수 외에는 떨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검사, 핸드폰 검사를 한다는 것인데 네. 이것은 원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내부적인 특수 권력 관계에 의해서 핸드폰 제출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예. 진술서 작성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네가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떤 그 사실상의 그 인식상의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인데 적법 절차에 어긋나게 뺏어서 본다든가 뭐 마음대로 그걸 사생활을 뒤진다든가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럴 정부가 아니라는 점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떨어야 할 공무원은 뭐 0.01%도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무원을 책임 추궁하고 또 이 아까 승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무원들 중에 일부도 승진했던 사례가 있고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게 조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게 보복이라는 그 문제 제기는 계속 뒤따를 수도 있고요. 당사자가 또 이 징계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오해를 받고 네. 그런 조사를 받을 사람 자체가 거의 몇 손가락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진상을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고 그 불이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인사 혜택을 받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공직세 사회 내에서 불신이 생기고 또 어느 공직자가 앞으로 그 불법을 정상화하는 데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질서 차원에서 그 옥석을 분명히 가리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를 상대로 엉뚱한 그 손해가 주어질 것처럼 사상 검증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 걱정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당에서 사법부의 재판 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법불신과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둘러싸고 지정 배당 의혹을 제기한 건데 어떤 근거일까요? 예. 그건 아마 너무도 독특한 그 지기현 판사에게 김용현 사건이 그 배당이 되고 네. 또 그걸 핑계로 윤석열 사건이 거기에 관련 사건이라고 배당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그 대법원장과의 그 친분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그 지기현 판사에게 지정 배당이 된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근거는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는 제도가 법원이 있는데 이게 김용현 사건이 그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네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정 배당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기현 판사에게 지정 배당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법원 설명에 의하면 그 판사들의 협의를 거쳐서 일반 배당으로 자동 배당을 했다. 무작위 자동 배당을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이제 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전산 기록 네. 무작위로 그 돌렸다는 전산 기록을 한번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것을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는 지금 그런 입장인데 네네. 법원에서 이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배당 행정에 관한 것이니까 네. 일반 행정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료를 줘서 네. 뭐 불씨를 해소해도 될 텐데 네.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 관련한 것을 국회에서 요구해서 사법부에서 자료를 준 적이 혹시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현장 국감을 갔을 때 그때도 로그 기록을 예. 보려고 하셨는데 이후로도 이제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 가서 로그 기록을 보자고 했던 것은 네. 그 대법관들이 네. 도대체 기록을 보고 재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기록 복사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 예. PDF 파일로라도 봤는지 예. 한번 그 본인의 그 전산 인 기록 아웃 기록을 한번 보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재판 내용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간섭이고 기록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 논쟁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니까 네. 좀 법원이 지금이라도 응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이제 내란 관련 재판 일정이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재판부를 믿고 지켜보는 중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 내란 재판 결과, 내란 재판 전체가 언제쯤이면 이게 좀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기현 판사는 12월 달까지 재판 공판 진행을 마치고 네. 2월 달에 판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란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넘도록 이게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인 것인가? 그게 좀 국민의 인식에 비춰보면은 좀 수준에 안 맞는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일주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을 해야 맞는 것인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느슨하게 진행을 하고 안 나와도 골석 재판을 허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여름에 2주 동안이나 또 휴전기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국민 눈에는 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석방 당시에 부당한 석방을 했던 그 행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불신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법원이 좀 뭔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제대로 하라라는 독려 정도는 해줘야 맞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법의 독립인 것처럼 국민은 아무 소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법의 독립인 것처럼 주장하는 저런 법원의 그 관행과 모습 이것은 정말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신문이 있었고요. 지금 김 여사 측에서는 어떤 조건도 수용을 하겠다면 이제 지금 보석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불륜 의혹을 특검이 제기했다. 망신주기다. 별건 수사로 이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석 신문을 통해서 김 여사 보석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김 여사 측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범행을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인들과의 말맞춤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 또 분노도 겸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법원이 보석을 허용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건강이 안 좋다. 뭐 심지어는 뭐 변호인 얘기하면 교도소에서 복도에서 뭐 혼잣말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어제 뭐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뭐 그런 일은 있다고 보고받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이번에 결과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애초에 1차 기각이 잘못됐습니다. 법률가인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뭐 좀 뭔가가 뭐 정확치 않다. 않았을 수 있다는 식의 뭐 이런 판단을 한다든가 교도소에 독방을 확보하라. 룸을 확보하라. 그다음에 출국 금지 공무원들 대기하라. 이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뭐 좀 더 뭐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회계망측한 논리로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 드러난 것이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을 정당화할 문건을 작성해 오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도둑이 제발 제리듯이 이게 위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당화할 문건을 작성해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구속 결정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